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재미난 이야기, 또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이런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풍성한 시간 채워가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환영이니까요. 좋은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전화 상담 2부에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번호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반올림 100%님, 쫄보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김반장님과 또 야후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네요. 궁금하신 종목들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레제비치님 그리고 한혜경님도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남겨주세요. WTN님께서도 2부 출첵 외쳐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2부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종목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메타버스라든지 또 AI 이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기도 했고요. 마침 오늘 제가 오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행사를 다녀오면서 관련된 강연을 좀 들었거든요. 그 강연을 들으니까 정말로 새로운 세대가 곧 다가오겠구나. 메타버스가 정말 너무 먼 얘기라든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구나. 아니면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도 해서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지금부터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도적인 미래 산업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채팅창에서는 앞서도 AI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또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성장성, 우리 또 적당한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메타버스를 말할 때 종목을 어떤 거로 연결할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네. 요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초반까지 메타버스와 지금의 메타버스는 좀 다른 성격의 메타버스 같아요. 그래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듣긴 했는데 아, 진짜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라고. 2년 됐어요. 근데 2년 전에 2년? 네, 2년 전에 이제 메타버스는 언택트, 그다음에 게임주, 컨텐츠 쪽으로 메타버스를 불렀죠. 게임 컨텐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메타버스가 그들 주식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장밋빛 전망이 펼쳐졌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 또 유동성도 많이 불었었고, 그리고 뭐 P2E 게임, 네. 이런 것도 메타버스의 좀 가장 이 성장의 중심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노블럭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유명해졌었고. 맞아요. 그때의 메타버스의 중심은 거의 게임 컨텐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게임주나 컨텐츠, 그 다음에 언택트를 보면 네. 그 당시에 메타버스는 지금의 메타버스로 보게 되면 완전 망한 거잖아요. 주가가 80%, 90% 빠졌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인데 선수가 갈아탄 거죠. 인공지능으로.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처음에 있었던 거냐? 아니에요. 2020년도에도 인공지능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인공지능과 지금의 인공지능은 또 달라요.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인공지능, 당시에 이제 손정희 씨가 인공지능 AI 되게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테마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성장주들,
뭐 쿠팡 같은 거 적잖아지만 성장 동력이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하는 업체들,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우버 이런 것들 이런 게 인공지능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주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엔 핫했다가 결국은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라는 AI 키워드는 똑같이 왔는데 종목이 또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그 이제 안에서도 챗봇이라고. 변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어는 똑같은데 그 단어의 수혜주로 우리가 부각받고 있었던 거는 선수가 갈아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챗봇이 그 거의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돼버렸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기술 또는 또 KT가 발표한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로봇 쪽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진도가 나갈 것 같으니까 관련된 주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는 나중에 또 반도체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단어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선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종목을 하나 찍어봐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종목을 찍으면 그건 이제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거고 이런 쪽 관련된 테마가 불고 있더라 라고 얘기 들으면 또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메타버스라는 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네. 성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다만 기업은 다르겠죠. 기업은 다르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나 중요한 종목들의 적당한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냐 중성주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한 6조 내외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소형주를 한 게 유리하죠. 만약 그쪽 관련된 테마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 나는 우량주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타이밍을 잡는 게 낫겠죠. 시장 급락 시기에 맞춰서. 그게 대표적인 선도 업체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라든지 AI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요 단어들 안에서도 이 개념이 좀 확장이 되고 또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섹터들의 움직임도 또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든지 AI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떤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들도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 같이 올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아니면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 내 종목이 조금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자유롭게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창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파이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상록수님께서도 김정수 전문가님께 또 감사 인사 함께 남겨주셨어요. 준호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미스터 토마토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야후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500원이고요. 비중을 10% 담으셨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내려오기도 했고요. 또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쪽 보면 지금 시장 반등 수익률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해져 있는 업황 자체가 엄청 뭐 핫하거나 엄청 침체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 중간 정도 고만고만하게 가는 업황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업황에 대해서 크게 디스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와 좋습니다라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눈에 띄게 그 선두권에 있지는 않다. 한 중간 정도에서 가는 주식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3,33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적은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매매가 조금 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좀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세를 뻗는다라기보다 중요한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좀 잡아먹느냐, 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어를 할 때 어느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볼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위쪽으로 중요한 자리는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자리가 언제로 보이냐면 11월 14일로 보입니다. 여기 한 장대음봉이 떨어졌던 자리인데요. 요 가격이 한 5,400원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시세가 한번 좀 뻗으려면 5,400원을 넘어갈 때 거래량이 좀 붙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위쪽으로 좀 아웃퍼포먼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중요한 가격이 아니고 5,400원 거래량 돌파하는지 보셔라. 그 돌파하면은 좀 시세가 한번 좀 제대로 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방어를 어디서 이제 할 것이냐를 좀 봤는데 가격대가 2022년도 5월 달에 가격대가 하나 보이고요. 이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 1월 초 2022년도 5월 달에 이 주가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한 4,25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요거를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2022년도 5월 달이면 우리나라 시장이 막 하락하기 시작했던 자리예요. 요때가 된단 말이에요. 요때. 요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거래량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낫죠? 그래서 보면 위에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아래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인데 중요한 자리로 아까 이제 선을 그었었을 때 두 개였었지 않습니까? 네. 5월 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 1월 달하고 5월 달의 가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5월 달의 가격대가 한 2,60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2,368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2,600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2,600에서 2,135까지 대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가격은 방어를 하려라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요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내가 용납을 못 하겠어.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요 가격대가 한 4,250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4,25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신호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5,4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걸 돌파를 해야 위쪽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가격 대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4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5,400원이 돌파돼야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시청자님께서도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함께 체크하시면서 이 흐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2부의 종목 진단 출발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어요.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2부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반갑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5G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쫄보님께서도 누구 5G 안 물어보나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레제비치님께서도 5G 동지 아무나 종목 좀 올려주세요. 정수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 한혜경님께서도 저도 5G 많이 물려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5G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5G 관련 종목이 올라오는지 잠깐만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조금 더 당당하게 종목 올려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조금 더 안전한 길을 같이 찾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제갈공명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명절도 얼마 안 남았네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이번 연휴 뭐 하시나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겠는데 이 연휴 명절을 좀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명절에 우리 특집 방송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후성이네요. 유튜브에서 사랑과 평화님 그리고 반올림 100%님께서도 함께 또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사랑과 평화님의 종목으로 살펴보자면 후성은 17,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15% 담으셨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후성은 현재가는 12,050원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상당한 기간 하방 박스권을 저는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성이라는 종목이 별의별 사업을 다 해요. 반도체 관련된 특수가스 사업도 하고, 2차 전지. 그쵸, 배터리 전해질 관련된 그쵸, 네.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테마로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성이라는 기업이 돈도 어느 정도 좀 잘 버는 기업인데, 네. 주가 흐름은 약간 좀 작전성으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이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기업의 그 어떤 본질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네. 약간 테마가 붙었을 때, 반도체가 핫했을 때, 나도 반도체 사업하니까 나도 좀 껴져서 시세가 마지막에 한번 붙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핫할 때, 나도 배터리 관련된 전해질 사업하는 거 있으니까 나도 좀 껴져. 이런 식으로. 한번 뭐가 좀 튈 때마다 숟가락을 얹는.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쪽 시장의 유동성이 받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끼가 있다. 네. 이 주식은 약간 좀 끼가 있는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끼를 발산을 하려면 무대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대가 깔리면은 자기의 끼를 하염없이 부리면서 이렇게 이 시세가 이렇게 나기도 하는데 네. 반대로 이제 무대가 깔리지 않은 지금 같은 구간. 그러니까 반도체가 붐이 불거나 배터리가 붐을 불거나 이런 이 주식한테 테마를 줄 수 있을 만한 게 등장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이제 설 수 있을 만한 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소강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대로 좀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네. 그 가격을 저는 한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을 제압하면 무대로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 기준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4,000원에서 15,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없으면은 이 주식은 상당히 아래쪽에서 기간 조정을 우리가 염두한 상태에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비중을 많이 좀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5%의 비중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비중을 일부 전환을 해서 지금 납폭주들 똑같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조금 더 우선순위 둔 기업들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판이 깔려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그런 판을 깔아주는 뭔가가 없습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 요 부분을 돌파하는 힘이 나와줘야 하고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비중 15%도 조금은 무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비중 축소하시고 가볍게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짐정수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셔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자유롭게 저희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빈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또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마인즈랩입니다. 유튜브에서 파이파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21,7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이 마인즈랩, 마침 또 이 AI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2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1년 조금 넘은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다가 작년 말부터 좀 가파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워낙에 강한 세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어서요. 21,000원 요 가격대를 좀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테마주죠. 테마예요. 당연히 인공지능? 테마죠. 뭐 챗봇 요게 지금은 테마 가운데 제일 센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실질적으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큼지막한 녀석들에 대해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가벼운 녀석들 가운데서 좀 새로운 테마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이제 챗봇이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인즈랩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가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펼쳐놨어요. 이 주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을 제가 조금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자, 이 주식을 보면 맨 위에가 이제 셀바스 AI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게 이제 그 문의하신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인즈랩이에요. 자, 시세가 움직였던 시기를 보게 되면 작년도 12월 초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마인즈랩이 갑자기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셀바스 AI나 같은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가 불어서 테마로 묶여서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테마 쪽이 좀. 그렇죠. 테마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면 마인즈랩 이 한 종목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셀바스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 이런 걸 묶어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같이 가자를 시작을 해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졌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수혜주다 하면은 그 주식들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맞죠.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배터리도 시설 투자한다 하면은 시설 투자하는 업체들이 같이 갔잖아요.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는 따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는 어떻게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분위기로 어깨에 걸고 같이 가자. 요새 시장도 침체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가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다리고 있다. 필터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즈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섹터를 HTS 관심점을 같이 추가하시고 흐름을 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인즈랩은 매도를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셀바스 A가 전고점을 못 넘어가면은 매도를 준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만약에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 슬슬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데 네. 대장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약간 나눠서 파는 거예요. 2번에서 팔든 3번에 나눠서 팔든. 그래서 매도 여부는 셀바스 AI 전고점 돌파 여부 놓고 판단하자. 전고점 돌파하면 좀 더 가져가고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은 한 절반 정도 나눠서 좀 챙기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가격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셀바스 AI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선행 지표로 활용하자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하나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자,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자, 요걸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매도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팁을 하나 얻은 거예요. 대장이 전고점 돌파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무기를 하나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팁 하나. 여기 이제 팁 둘. 팁 둘은 마인즈랩한테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에 있을까? 그럼 공모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공모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즈랩 이 주식은 2021년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텼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가가 높게 측정이 된 상태에서 무려 2개월 반 동안 있었던 거예요.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물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만 원에 있는 거죠. 제발 공모가만 와라. 내가 공모가 오면 내가 1년 넘게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제발 한번 오면 내가 이제 본전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손잡고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제발 와라. 이제 그래, 이번에 올라온 김에 한 10,000원만 더 올라와. 그러면 드디어 본전 온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째고 있는 거예요. 제발 본전 오면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면 딱 팔기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전 올 때 팔려고 했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한 1, 2천 원 적게 빠지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한 3만 원보다는 좀 낮은 가격대부터는 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만 7, 8천 원 간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장, 셀바스가 전고점 돌파를 못 한다. 그럼 그때부터 팔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거기서 상한가를 가는 이런 흐름들이 동종 섹터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다 팔지 말고 한 절반만 파는 거고. 이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펀더멘탈로 움직인다면 다른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 대장들을 놓고 그리고 얘한테 민감한 가격대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게 되잖아요. 보시고서 물어보신 분은 메모 잘 하신 다음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인드랩은 이 종목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이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 섹터를 끌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끌려가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의 힘이 빠지면 우리는 매도를 준비해야 하고요. 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 3만 원에서는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한번 매도 타이밍,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우빈님 오셨네요. 오늘은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보기 전에 저희 5G 먼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채팅창에서 이 5G에 대한 정말 다양한 걱정들을 해주고 계셨는데 이 중에 우리 최영희님께서 용감하게 총대를 매셨습니다. 이 총대를 매신 만큼 정보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KMW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 단가가 많이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7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또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손실이라 그냥 들고 있었어요. 대장주인데 주가가 꽉 묶여있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자, KMW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좀처럼 이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종목이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26,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5G에 대한 전망을 또 궁금해 하셔서 같이 좀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G가 우리가 2019년도 4월 달에 해 랠리의 출발을 알렸던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면서 경협주들이 몰락하고 네. 반도체나 주요 산업들이 같은 게 휘청거리면서 벼들 수 있는 상황을 유일하게 만들어준 게 5G였거든요. 그때 이제 통신사들이 대규모 투자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나오면서 그래서 뭐 KMW나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8배에서 10배씩 터지면서 대랠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딱 터지고 2020년도 한 11월 달이나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5G가 정점 우려가 없었거든요. 정점 우려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5G는 자기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들, 뭐 NTT 도코모라든지 미국의 이제 통신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줘야 수주를 받아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정대로 잘 갔으면 상관없는데 그 코로나가 탁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 당시 막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딜레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2022년도 3월 달 전까지는 그나마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근데 2022년도 3월 달 이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딜레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면은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신히 빚내서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은 현금 가지고서 담보 받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금리가 5%가 돼버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쪼달린 상태에서 수주를 받으려고 하니 그 업체들도 현금이 좀 딸리니까 또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악조건들이 여러 번 좀 쌓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5G한테 투자할 때 저는 업황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유상증자 안 해도 되는 올해와 내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현금성 이 자산이 부족하다면 네. 삼성과의 관계가 좀 돈독을 하게 되면 약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접근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주도할 때는 익스펙트도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 됐고 네. 업황 전망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금리 5%면은 이 기업들이 수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딜레이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또 간신히 한 2년 끝날 때쯤 돼서 희망이 생기려고 했더니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 걸리는 업체들이 또 다시 해버리니까 네. 이건 또 다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KMW나 이런 업체들이 원래는 이런 흐름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익스펙트 자체가 사라졌더라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없잖아요. 그죠? 없죠? 이게 되게 생소한 거예요, 이게. 다 있었던 기업이에요. 익스펙트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 익스펙트가 네. 항상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관들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해결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5G한테 좀 체크해야 될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낙폭도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락 추세선 그어서 기술 반등 충분히 시도할 수도 있고 네.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 반등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KMW하고 HFR 좀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솔리드는 조금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하고의 관계가 괜찮거나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 쪽에 붙은 기업 빼고서는 생존을 먼저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수 단가가 71,000원에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손절하기는 너무 좀 늦으셨고 최악의 수는 추가 매수만 일단 좀 하지 말고 일단 물리셨으니까 여기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익스펙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간망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이 뭐 지금 보면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 얘네들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 익스펙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이 솔루션 이런 애들도 이렇게 조금씩 한 뭐 79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HFR도 나오잖아요. KMW보다도 더 적은 애인데. 근데 KMW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거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냥 너에 대해서는 그냥 저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기대가 아니라 판단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익스펙트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숫자가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기관 투자가들이 멈췄다. 이게 중요한 신호.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정보들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탐방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속상하시겠지만 네. 이게 그래도 도움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수 두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 10% 가지고서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보류하시고 저 익스펙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한번 해보셔라. 그때 되면 제가 조금 의견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입니다. 아이고,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은 답답한 시간들을 또 오래 보내셔야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 KMW는 잠시 잊어두시고 또 다른 종목들로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레제비츠님께서 AR이라든지 자율주행, 메타버스 전부 다 차세대 통신이 좀 필수적인 앞으로의 산업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5G나 이런 통신주들이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소외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하나의
좋은 주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네. 중요한 거는 시장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이걸 바라보셔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업황도 공부하고, 레포트도 많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방송도 꾸준히 보시고. 그래서, 그래도 좀 하루를 좀 알차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심히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게으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난 분명히 재무제표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레포트 한 번 볼 때 2번 공부하고 어려운 용어도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는데 근데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잘 나오는 경우보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생각했던 게 지금 이런 게 열심히 안 한 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런 질문들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열심히 안 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억울해. 억울하죠. 근데 네. 그게 노동자적 사고방식으로는 열심인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돈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돈이 인정해주는 값어치여야 돼요. 돈이 인정해주는 생각이어야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국 돈인데 돈이 인정해줄 수 있는 값어치를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느냐.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분의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처럼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내 주위 사람들 말고 그 분야에서 탑인 사람들, CEO 뭐 이런 사람들. 내 주위에서 좀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나는 다 똑같은 수평적인 사람인 거고 어느 분야에서 탑인 사람들, 뭐 운동에서 탑이다, 뭐 부동산으로 탑이다 이런 분야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됐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했는데 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게으른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100페이지에 나오는데 1페이지에서 99페이지만 열심히 하고서 난 열심히 했다. 주식을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열심히 안 한 거라고 주식시장은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평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생길 거고 행동의 변화가 잘 세우게 되면 더 나은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해석하고 섹터의 전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러한 관점들을 함께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에 대한 궁금증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 번으로도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하단 자막으로도 속보로도 나갔지만 지금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표들이 또 한번 시장의 기대를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이어갈 수 있을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PPI와 소매 판매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6.2%, 그리고 근원 PPI 역시 5.5%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1%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기대감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 선물 시장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아주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이 상승의 폭은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과 어떤 해석을 보일지 오늘 미국장에서의 흐름들, 우리 내일장에 대한 영향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상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비님, 레고캠바이오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49,633원이네요. 비중은 48%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꼭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에 김정수 전문가님의 진단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날은 놓쳤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오늘의 종가는 38,550원이었네요. 우리 우비님께서는 레고캠바이오는 정말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만이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봐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거든요. 그런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지금 비중도 좀 많이 실으신 거 보니까 물타기도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레고캠바이오를 얘기를 할 때 네. 항상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ADC 기술, ADC. 항체 융합 기술, 요게 되게 좀 중요해요. 그걸로 이제 항상 성과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는 실제로 바이오제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투자가라면 한번 좀 들어봤을 거고 실제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위 안에 좀 뽑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네. 믿고 투자할 만한 그리고 이제 오너 이분의 좀 마인드도 어떤 마인드냐면 현실형이세요. 레고캠바이오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제약 관련된 CEO들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단점이 어떤 단점이냐면 자기들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특히나 사업이라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이 꿈에만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가들은 이 꿈을 바라보고서 투자하진 않거든요.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호할 때는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님 같은 분들 좋아해요. 현실적인 거 내놓는 사람. 현실적인 거, 말이 아니라. 근데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약 개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되게 현실적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 저희는 이 기술을 가지고서 글로벌로 진출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파일을 키우고 매년 5%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파트너십을 늘릴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한 3, 4년 뒤에는 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고캠바이오 이제 CEO 같은 경우 올해 그거 힘들고요. 아무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요거 3상까지 갈 생각 애초에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까면 안 돼.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거 시도하는 기업들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돈 때문에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미국이나 이런 빅펌한테 돈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돈 받으려면 기술 유출 저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력을 선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R&D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거 동물에서 유성 검증하고 인간한테 검증하면 이거 가지고 제일 먼저 갈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스타일이. 시원시원하시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땐 되게 중요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뭔 CEO가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깨끗한 거죠.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안 된다고 하고 그거는 올해 2분기에 안 돼요. 그 시장에서 얘기 나오니까 우리 안 돼. 돈 없어. 뭐 이런 식. 이번에 돈 없어가지고 저희 좀 돈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돼요. 알았어. 눈치채서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성과가 나오면은 한 3건 정도 성과 나오면은 한
한 건 정도만 잘 되고 있다. 두 건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는 저는 신약 개발 이쪽 하는 업체 가운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베팅 해볼 만한 기업 중에 아니냐. 근데 다만 문제는 그런 거죠. 48% 정도의 비중을 실었다면 이건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48% 정도면은 자산 운용하시는 자산의 거의 절반,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거는 건데 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동시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적자 기업이니까 유상증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인생을 한 방에 목숨을 걸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만 비중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먼저 드리겠고 네. 그래서 적정 비중은 전 20%를 제시를 합니다. 20%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49,633원 정도 되면 49,000원이군요. 49,600원이군요. 이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버텨보자 의견입니다. 그래요. 버텨보자. 대신 네. 비중을 더 담거나 그러지 마시고 현금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좀 분산도 하세요. 한 종목 승부 걸었다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일단 저 비중 내에서 좀 수익권 돌아섰을 때만 나머지 회수하고 20% 정도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의견입니다. 네. 이 바이오 종목들, 신약 개발 이 섹터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이고 따라서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랑 비중은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점은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다라는 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지금 절반 이상으로 확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까지 한번 덜어내시고 그때 흐름들을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 대탈출님께서 안녕하세요. 엔터도 봐주시나요? 라고 하시면서 JYP 엔터 올려주셨는데요. 당연히 봐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62,000원, 비중은 5% 담으셨어요. 엔터야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엔터 쪽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62,000원이 붕괴됐을 때 나오고요. 62,000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자리가 손익을 돌린 자리입니다. 그래요? 네. 62,000원? 네. 이 엔터주의 전체적인 근데 지금 워낙에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엔터는. 네. JYP도 그렇고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네. 매도 신호가 나오려면 네. 62,000원이 무너져야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의견이잖아요. 지금 65,000원 근처지. 그렇죠. 네네네. 지금 매도 신호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계속 쭉 들고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6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대신 깨진다면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죠. 홀딩 기준이 되겠죠. 네.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만 짚어주셨는데 엔터 전체적인 흐름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JYP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전에 엔터주 제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예, 힌트 조금만 주세요. 승리 사건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박진영 씨의 오너 마인드 얘기했었고 맞아요. 인성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연예인들 어떤 이런 생리도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와 관련된 뭐 리스크 이런 것도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네. 기억나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리고 착하고 이쁜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스타 이게 곧 매출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40대 5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세상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경험한 나이가 아니라 네.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있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성하고 중심, 정신. 그러니까 정신을 돈으로 두면은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고 정신을 예술로 둔다. 그러면은 이제 아티스트로 가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TS 같은 경우가 되겠죠. BTS는 정신이 아트예요.
그래서 BTS는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그룹이 빠지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값어치는 좀 떨어지는 거고. 네, 이런 좀 포인트로 좀 봐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엔터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재산이기도 한 산업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또 종목에 대한 가치로 함께 평가를 해주셨고요. JYP 같은 경우는 62,000원 가격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요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매도는 아직이다 라는 댓글로 함께 진단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미스터 토마토님, SK 하이닉스 김정수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92,000원이네요.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두 가지 대응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가 매수하는 방법. 첫 번째,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앞으로 2번 정도 더 발표돼야 됩니다. 4분기 실적이 깔끔하게 말아먹은 걸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완전 박살난 거 한번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도 박살난 걸 보여줘야 돼요. 1분기 실적 언제 발표될까요? 1분기 내년 5월인가요? 6월인가요? 내년이요? 아, 올해구나. 아직도 헷갈려요. 그죠? 헷갈려요? 네. 5월 한 4월 중순 정도 4월,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는 적자가 이제 발표될 걸로 컨셉되어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1월 요번에 실적 발표되는 거 말고, 네. 한 4월 중순 정도쯤에 1분기 실적 말아먹은 거 확인하고 발표되는 시점에 그때 저는 추가하자. 터닝 포인트 노리고.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하면 15% 정도 되면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격이 85,000원만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4월 중순에 추가 매수를 하는데 85,000원 밑에 있었을 때, 폭락할 때 사서 92,000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 낮아 있는 상태니까 손익 돌릴 수 있을 거고. 그 방법이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추가 매수를 하려면 실적 박살나는 거 보고 난리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확 낮춘 다음에 92,000원 가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추가 매수하지 않고 그냥 92,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거. 기다려. 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입니다. 두 가지 해결 방법 제시해 드렸어요. 1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단 그 당시 가격이 85,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래도 요 비중을 늘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전까지 매수가까지 보유 의견 기다리는 전략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도 이렇게 1시간 꽉 채워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